어느 날 내가 탄 비행기가 납치됐다. 아, 끔찍하다. 이것은 영화가 아닌 50원.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입니다. 칼기 납북 사건, 그날의 진실. 유독 추웠던 그날, 강릉에서 김포로 가는 비행기 한 대. 강릉 활주로가 꽁꽁 얼어 결항되고 맙니다. 어쩔 수 없이 표를 취소한 사람도 있었지만 추위가 잦아들길 바라며 공항에 머문 사람도 있었죠.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 결항됐던 그 비행기는 급하게 이륙하게 됩니다. 이것이 불행의 시그널이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총 탑승자는 51명. 정해진 시간보다 3시간 늦게 비행기는 하늘 위로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이륙을 한 거야. 그런데 이륙한 지 10분이 지나자 끔찍한 악몽이 시작됩니다. 이륙 10분 뒤. 죽고 싶지 않으면 당장 내 말대로 하라우! 조종실에 총을 들고 들이닥친 불청객. 바로 북한 간첩 조창이었습니다. 간첩 조창이가 일반 승객으로 위장해 몰래 총을 들고 비행기에 올라탄 겁니다. 저땐 총 들고 오를 수 있었나? 생명의 위협을 느낀 조종사들은 그의 지시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고 김포로 향하던 비행기는 대관령 상공에서 목적지를 바꿨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이거에. 비행기의 목적지는 북한 원산과 함흥 사이에 있는 선덕 비행장. 납치당한 비행기 옆에는 북한 비행기 2대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내에 울려 퍼진 안내방송. 비행기가 납치됐습니다. 가지고 있는 신분증을 모두 찢어서 없애주십시오. 안내방송으로 납치 사실을 알게 된 승객들은 떨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인 비행기 안. 그렇게 간첩 조창이에 의해 50명의 시민들이 북한으로 납치되고 맙니다. 긴박했던 그날, 왜 북한은 이들을 납치했을까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칼기 납북 사건의 숨겨진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말 안타까운데 이 납치 사건이 생기고 나서 숫자 11의 저주라는 말이 떠돌았다고요. 네, 너무나 공교롭게 11이라는 숫자가 겹치게 됐어요. (1969년 12월 11일) 비행기 기종이 YS-11기. 그리고 1970년 2월 14일 39명만 송환하고 11명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그 11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불운한 숫자, 저주의 숫자다라고 해가지고. 저는 영상을 보면서 그 아버님께서 그 비행기를 안 타셨더라면 참 이런 생각, 물론 저보다도 더 우리 가족분들이 많이 하셨겠지만 그러면 그렇게 꼬리에 물다 보면 간첩은 왜 하필 그 비행기를 노렸을까? 그러니까 그게 이상해. 좀 그것도 참 궁금해지네요. 예. 제가 이제 진행하다가 이제 하나 알게 된 것이 이제 조창이에 대한 이제 수사 결과. 이거를 이제 제가 알게 됐는데 당시 조창이는 12월 11일 날에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이 아니었어요? 예, 예. 당시에 그 수사본부에서 만든 네네. 그 기록한 그리고 이제 조사한 그 결과가 되는데 그 특별수사본부? 예, 예. 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12월 8일 날부터 비행기를 타려고 아이고. 비행기를 예매를 하고 다시 또 반환하고 네. 그리고 또 그 다음 날 또 반환하고 왜 그러지? 탔다 반환하고.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름을 조창희라고 하지 않고 한창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비행기 표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간첩으로서 명확하게 이제
밝혀지게 된 거죠. 전원 보내주지 않고 왜 11명은 북에 남겨뒀을까요? 그러니까 11명의 면면을 보니까 거의 전문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장도 있고 PD도 있고 대박. 또 이제 조종사도 있고 승무원도 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북한이 남쪽에 대한 정보가 다양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직들을 잡아오기도 잘 쉽지가 않은데 이 사람들을 강제 옥류시켜서 북한에 필요한 정보나 어떤 그 기술을 토득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제 그 납북을 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때는 뭐 무지막지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목적이 딱 정해지면 그렇게 내미는 거죠. 더군다나 황인철 선생님 그 아버님께서는 그 당시에 방송국 연출가라면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그 당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11명의 이야기. 자, 근데 황인철 씨가 수십 년 만에 노력을 해서 어떤 아버지에 대한 단서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단서를 따라가 봅니다. 와, 대단하다. 몸서리치는 납북 66일 북한 괴뢰간 집에 의해 북으로 끌려갔던 대한항공기 탑승원 51명 중 39명이 악몽에서 풀려나와 자유의 품에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다행이다. 괴뢰 여관에 한 사람씩 격리 수용당한 납북자들은 잔인하게 증기 고문을 가해 정신 이상자까지 냈으며 세상. 괴뢰 여관에 한 사람씩 격리 수용당한 납북자들은 잔인하게 증기 고문을 가해 정신 이상자까지 냈으며 떳떳이 항거하는 승객들에게는 분배를 가하는 속에서 승객들을 끌고 다니며 허울 좁은 교양인이 하고 수연의 공작으로 쉴 틈 없이 괴롭혔다고 폭로했습니다. 얘네들이 어떻게 고문을 느낄 수 있길래 미 귀환자 가족들은 하루속히 남은 승객들을 돌려보내라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진짜? 이상한 가족. 남북 대결 시대가 갈라놓은 성씨 모녀의 재회는 온 국민의 심금을 울리고 있습니다. 오늘 개별 상봉을 한 성씨 모녀는 제한된 시간이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조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딸을 알아보지 못했던 어머니. 어머 어떡하냐. 어머 어떻게 승무원 출신이었어. 딸을 알아보지 못했던 어머니. 그러나 모녀의 정은 하루 만에 32년의 세월을 뛰어넘었습니다. 한시름 돌아가는 거야. 내가 태양에다 너를 시집 보냈는데 이젠 잘 살더라. 난 엄마 행운해. 네가 말하는 그 엄마 타러. 달디. 늙어버린 어머니의 얼굴이 새삼 눈에 들어옵니다. 난 엄마만 더 늙지 않은 우리 엄마가. 그리고 난 정말 더 원하겠어. 야, 너 어떻게 안 늙느냐? 그 세월을 막을 수가 있어? 없지. 사위와 손자, 손녀는 그저 예쁘기만 합니다. 직접 짠 털목걸이와 모자도 나눠줍니다. 우리 소녀들 사진 좀 찍어줘요. 상봉 이틀째 그저 멀리 시집간 딸이었거니 마음을 달래보지만 재회를 기약할 수 없다는 안타까움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녀올게 하고 출근했다가 30년이 넘어서 이렇게 어머니를 만나게 됐는데 저는 엄마 알지 하는데 서로 웃고 있지만 그게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 알지가 아니라 그 말 못하는 거 서로 다 아는데 웃고 있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어디서 만난 거예요? 99년도에 저 이상가족 상봉이? 이성가족 상봉에서 금강산에서 만나게 된 거죠. 그 스튜어디스 성경희 씨 어머니가 이유덕 씨예요. 그 어머니 이름이. 그래서 이제 이유덕 씨가 이제 저희들한테 이제 알려주게 된 거죠. 저가 그 1999년도에 이상가족 상봉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칼기 납북자 가족들도 1999년도에 이제 상봉을 했고요. 네.
가족이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하는 것만큼 공포스럽고 네네. 그다음에 그립고 알고 싶은 게 또 없거든요. 그래서 서로 약속을 했어요. 어느 가족이든지 간에 이제 그 상봉을 하게 되면 나머지 가족들의 근황에 대해서도 서로 알려주기로. 네. 꼭 물어보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다 약속했어요.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어느 가족이든지 상봉을 하게 되면 다른 가족들에 대해서 생사 확인을 이제 해주는 거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희 씨가 그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알아봤겠죠. 이제 물어봤겠고 이제 성경희 씨도 이제 그 사실을 이제 이야기할 텐데 기장, 부기장, 그다음에 스튜어디스 정경숙 씨도 같은 동네에 잘 살고 있고 그리고 비록 만나지는 못했지만 승객 7명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해주게 됐었고 이제 우리 가족들이 그 당시에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 저는 이제 그 사건 이후로 해서 아버지를 한번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저의 소망을 꿈꿨던 어떤 그런 것이 된 것 같습니다. 참. 그 뒤에 어떻게 되셨는지 네. 아시나요? 그러고 나서 2016년도에 저희 아버지가 평성시에 계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죠. 아, 다행이다. 살아계시고. 그래서 이제 2017년도까지 이제 이야기를 듣고 2018년도에 그 UPR 그 보고서를 써가지고 그 12월 달에 써서 19일 날에 이제 제네바에 가서 유로 의회에 가서 영어로 이제 스피치를 하면서 이제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을 했었고 계속적으로 이제 유엔 쪽으로 이제 축구를 했고요. To go on a business trip, but the flight was hijacked and then flown to North Korea. In captivity, this is what my father's cry out. 그래서 그 결과로 국제사회가 이제 이야기를 듣고 원칙에 따른 절차, 거기에 따른 송환을 북한 당국에게 요번에 이제 요구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